이제 우리는 우주 초기 역사에서 지나가 별이 생성되던 시기로 진입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별이 생기고 별이 여러 개의 별들과 은하와 뭐 은하단 뭐 어쩌고 저쩌고 자 하면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별이 탄생할 거야. 언제부터? 빅뱅 이후 수억 년부터. 자 우리가 38만 년까지 하면서 원자핵 합성했는데 이제 시간 단위가 달라져요. 억년이야 억년. 자 38만 년이랑 억년이면 얘를 만으로 나눴을 때 만이랑 38이니까 대략 1억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0.38%. 근데 우주 전체 역사가 몇억 년이라 했죠 지금? 138억 년? 아 맞아 138억 년이라 했던 것 같아. 그럼 138억 년 중에 38만 년이면은 0.38%를 다시 138로 나눈 값이니까 원자핵 형성까지 우주의 역사는 0.00 몇 %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수억 년까지 약 3%가 될 때까지 3, 4%, 뭐 5, 6%가 될 때까지 우주는 되게 잠잠하고 조용한 형태였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별이 시끄럽게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스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스타가 되는 법 우선 이 원자들이 균일하게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어. 균일하게 있었을 거라고 가정해 볼 수 있어. 근데 어떠한 계기로 작은 충격이나 뭐 작은 요동이나 이런 게 생겼다면 이제 밀도 변화가 생기겠죠. 어느 곳에서는. 자, 어느 곳은 물질이 많이 모여 있고 어느 곳은 적게 모여 있으면 얘네가 큰 사이즈로 봤을 때는 거대한 덩어리가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근데 물질이 모이면은 뭐를 가져요? 물질은 애초에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엄청나게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중력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수준에선 택도 없고 진짜 이제 별들 단계 우주에 있는 물질 단계가 되면 서로에게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미묘하게 약한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성간 물질들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곳이 점점 뭉치겠네. 거기서 이제 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성운이 뭐냐? 우리가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우주 먼지들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한다. 자, 성운이 만들어지는 방법. 자, 별의 탄생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성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우주에 널려 퍼져 있는 수소, 헬륨 등의 원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짜잘짜잘한 물질들의 성간 물질들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졌다. 그래서 수축이 일어난다. 중력이 커지면 서로 모이게 될 거고 서로 모이니까 밀도가 더 올라가고 밀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주변에 행사하는 중력의 영향 범위가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물질들이 끌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성운에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성운이 계속해서 수축해. 근데 온도랑 밀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단열 팽창의 반대라 생각해주면 돼. 계속해서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주변 원자들이 가까워지게 되고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충돌 때문에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입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반복되게 되면은 이제 온도랑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된다. 그럼 이제 얘네가 계속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빛을 내뿜게 된다. 그것을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시별과 별은 다른 거예요. 원시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처럼 빛을 내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저 뜨거운 기체 덩어리여서 빛을 내는 거예요. 달라요. 구별해줘야 돼요. 얘는 그냥 온도가 뭐 1000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1000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1000켈빈이라고 할게요. 얘를 넘어갔기 때문에
A 이상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지 막 다른 별들처럼 핵융합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끼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수축 과정에서 성운의 전반적인 크기가 감소한다. 왜? 물질들을 중력의 영향 범위 안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왜? 헷갈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밀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온도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해봅시다. 자, 1000도, 만도, 10만도, 100만도, 1000만도. 자, 원시별이 점점 중력으로 인한 수축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1000만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핵융합이라는 거는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져서 더 커다란 원자핵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때부터 빛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별이 됩니다.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이 아니라 주계열성. 메인 계열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빛이 지금 빨간색인데 그 왜 빛 빨간색이라는 중요하지 않고 성운이 모여. 왜? 우주 먼지가 모여서 성운이 생겨. 얘네가 어느 부분에서 밀도가 높은 지점이 생겼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점점 주변으로 행사하는 중력의 영향 범위가 커지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점점 모이게 돼. 이때 모이면서 얘네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공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모이면서 부딪히다 보면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회전을 하게 돼. 별들이 회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공을 있어. 공에다가 막 진흙을 던져서 공의 크기를 점점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냥 던지면 달라붙지만 적당히 얘를 공중에 잘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잘 고정시켜 놓고 뭐 실 같은 걸로 매달아 놓은 공에다가 여기다가 막 진흙을 던져서 때리면 달라붙으면 크긴 커지겠지만 공을 때려서 어딘가 맞으면 얘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왜 돌아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을 발로 차면은 얘네가 무회전으로 날아갑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를 던지면서 때리면서 얘네가 부딪히면서 회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생기냐는 이제 복잡해서 설명하기 복잡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 끌고 오는 범위가 원형에서 점점 타원형에 가까워진다. 납작해진다. 원반 같은 걸 형성한다. 그래서 얘네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고 오면서 별이 되는데 만약에 이 주변에 물질들이 충분히 있으면 얘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원시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원시별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별이 된다. 자, 별의 특징은 일단 핵융합. 어떤 핵융합? 수소 핵융합. 자,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도. 네, 이제 돌아가 할게요. 1000만도 이상이 될 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일단 기억해줘야 될 건 이거예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무엇이 되냐? 하나의 한 개니까 1은 생략해도 되죠?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다. 자, 근데 얘를 제대로 표현해 주려면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수소 1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몇 개의 양성자랑 몇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뭐라고? 양성자 2개랑. 오케이. 그쵸? 일단은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는 1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다. 그래서 위에다가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적는 건 원자수라고 하는데
원자수는 원자번호랑 다르게 양성자랑 중성자수를 합한 값이에요. 원자수라 부르는 게 맞던가? 자, 그러면 이 네 개가 모여서 원자의 네 건데 전체적인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두 개가 되고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에서 원자수는 네 개가 됩니다. 이것이 수소 혁명학 반응의 반응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핵심 1000만도 이상, 온도는 1000만도 이상, 4개의 수소, 하나의 핵은 원자예요. 자, 근데 이때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여기의 질량보다 반응 이전의 질량보다 반응 이전의 질량이 더 작아요. 자, 그럼 이 작아진 질량이 무엇이 되냐? 이 작아진 질량의 변화량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얘를 이제 에너지 질량 증가 원리였나? 그 에너지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EMC 제곱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과정에서 이 핵융합 과정에서 자,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작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중력 때문에. 왜? 얘네가 점점 중력 때문에 수축한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 자, 근데 핵융합 반응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을 밖으로 가한다. 이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만약 얘네가 없다, 그러면은 별은 계속해서 수축한다.